각종 먹는 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먹다 보니까 아주 예. 제가 원래 밀가루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고민하다가 먹었네. 예. 그 샌드위치 지원해 주신 분은 좀 이따 저한테 자소하러 오세요. 예, 예. 샌드위치 지원해 주신 분. 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네. 오늘 또 운동해야 되네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거기 115페이지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잖아요. 요거는 16회 시험 때 한 번 나왔는데 다 맞게 준 적이 있습니다. 출제 오류를 낸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116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건축 제한의 원칙은 우리가 봤던 그 지루한 표, 그게 원칙이고 116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가 그 지루한 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적용되는 그 박스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에요. 칠학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또 별도 표가 있어요. 별도 표가. 그 다음 1회2 개발진흥지구도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별도 표로 하고 복합용도지구도 별도 표로 하고 2번을 보시면은 농공단지.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건축 제한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 농공단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농공단지를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란 뜻이고 여기는 농공단지 안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은 뭘로 정하는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해요. 근데 이 문제를 틀리게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고 틀리게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조심. 그 다음에 3번 농림지역 중 이걸 빼고 16회 시험 냈다가 다 맡겨줬어요. 4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이걸 뺐다가 다 맡겨준 거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요. 농림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어요. 근데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건축제한,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풀밭을 초지법으로 하고 4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이 자연공원법 있잖아요. 이제 며칠 전부터 산에 가서 술 못 마십니다. 그렇죠? 그 술 마셨다가 10만 원 과태료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저는 한국 등산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산악인 명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졸업하면 산악인 나옵니다. 그래서 산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동네 등산이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산악인이야 나는. 그래서 인증샷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이 산악인들이 산에 가면은 우리가 또 암암리 한 잔 마시거든.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걸. 예. 근데 알아서 본인이 자기 주량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마십니다.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데 이거 이제 걸리면은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국립공원에서 술 마셨다 과태료 내는 나라가 있는가?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예. 미국이든 어디든요. 다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 안에서는 이제 음주행위 10만 원 들여. 다른 나라 국립공원에서는요. 숙박도 규제 안 해요. 야영도 규제 안 합니다. 야영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면 되고 야영도. 그다음에 겨울에도 입산 통제 같은 거 안 해요. 네가 보기에 갈 수 있으면 가라. 네 책임하에. 그거예요. 왜?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뒷동산만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한 사람만 미끄러진다 그러면 폐쇄야 등산로. 공무원 참 욕하니까 본인 잘못이죠. 욕할 게 아니지 본인 잘못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 산에 가셔가지고 술 드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생수통에다가 소주를 담고 그 다음에 우유통에다가 막걸리를 담자. 이게 요즘의 아이디어랍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술 못 마셔. 술 마시는 재미로 갔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네. 이제 뭘 마시지 이제. 그래서 거기 자연공원법이 이제 그 자연공원 관련되는 건데요.
공원구역 안에서 건물 짓는 거 자연공원법에 따르는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국에 340군데나 있는데요. 강 상류 지역에 수질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개업하는 곳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수도법을 찾아봐야 돼요. 수도법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 오물 투척 금지, 낚시 금지, 야영 금지 쭉 나오죠. 그 수도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보호법으로 건축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건물 외에는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행위 제한, 건축 제한합니다. 5번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 3번하고 4번에서 농림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을 안 쓰고 문제 냈는데 이걸 제가 찾아냈어요. 이의 신청할 때. 제 카페에서 전체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의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 줘가지고 다 맡겨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문제도 시험 안 나왔어요. 왜? 재수 없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퇴출됐거든요. 출제위원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당시 출제하시는 분이 다 바뀌었어요. 현재 출제위원들은 몰라 이걸. 예, 그래서 또 낼 수가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가로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보존관리와 생산관리 지역에서 여기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자기가 주관하는 법률에 따라 건축 제한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그 법에 따라 건축 제한할 수 있다. 안 나온 이유 너무 길어. 그렇죠? 예. 5번에 이제 건폐율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건폐율은 우리가 아까 소화 목적이라 그랬죠? 예, 소화 목적으로 규제를 하고요. 건폐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117페이지에 나옵니다. 박스의 오른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게 시험 문제고요. 요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는 못 내니까 요 대통령령이 나와요. 1종 전용 주거 지역 50% 이하, 2종 50% 이하. 일반 주거 일정은 60, 2종 60, 3종 50%죠. 그래서 건폐율은 그대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건폐율의 특징은 개발 안 된 녹관 농자는 원칙적으로 건폐율은 20%를 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고 개발 가능한 지역, 계획관리 지역만 40%예요. 그럼 지금까지 건폐율 시험 문제 중에 절반이 뭐였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얼마인가? 4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0% 중에서 또 절반은요. 3종 일반 주거. 자,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얼마인가?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다 60%잖아요. 3종이 오히려 10%가 떨어져.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대신에 건물의 폭을 10%를 줄이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건폐율은 소화 목적이다. 그다음 우리 용적률이 있거든요. 자,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와 인구수를 규제할 때 용적률을 쓰는데, 자, 우리 용적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8페이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지상층의 역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 그러고요. 지하층은 용적률 할 때 포함 안 시키죠. 그렇죠? 지상층의 역면적 곱하기 100.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용적률이 119페이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데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상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하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주거 1종 100% 이하, 2종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거 500 이렇게 외우는데 이 용적률을 갖다가 우리는 다 외우면은 시험 문제는 뻔해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암기했다고 의제를 하고 자 이제 시험에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얼마?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있죠. 여기도 80이 아니에요.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계속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120페이지 있죠. 예. 여기는 일단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7번. 자, 121페이지 7번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다시피 해요.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의 행위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원칙적으로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해야 되는데 미처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유 수면을 매립했는데 입안 결정 절차를 아직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임시로 4개 용도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을 적용한다. 4개 중에 제일 강한 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의 기본 원리는요. 임시 규정은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걸 적용해요. 근데 나중에 입안 결정해 보니까 농림지역이 된 거야. 그 얼마나 좋아요. 규제 완화됐으니까. 근데 처음에 임시로 도시지역 했다가 나중에 농림지역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단 임시 규정은 규제를 강한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개 중에 하나로 지정 안 됐을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바로 행위 제한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규정 적용하고요. 가로 2번의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도시 지역으로는 지정했는데 세분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도시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분되는 관리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요. 관리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 8번에 도시 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 도시 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하지 않는 거 1번 접도구역이 있어요. 도로법의 접도구역. 예. 접도구역은요. 이런 거죠. 접도구역이요. 자,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도로 경계선 양쪽에서요.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건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시키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접도구역이고요. 접도구역은 세멘트로 만든 이런 말뚝이 있어요. 접도구역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 경계선 양쪽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가 돼요. 그러면 이 접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뜻이야. 도시적인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접도구역 지정하는 이유는요. 장차 도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 못 짓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건물 지으면 또 못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전 전화한 거예요. 좀 있으면은 자기가 아는 자기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좀 해주래. 예. 야, 그러면 네가 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상담하는데 자기가 지금 땅을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사도 되는지 그래서 일단 뭐 부탁 받았으니까 집원을 문자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집원한테 우리 온나라 사이트 거기에 인터넷 되는 거 있잖아요. 어플 온나라 어플 봤더니 접도구역 땅이야.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만큼이 접도구역인 거예요. 한 4m 들어갔어. 접도구역이야. 접도구역.
그 더 웃긴 거. 접도구역 가기 전에 우리 감속차선이라는 게 있어요. 감속차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휴게소 들어갈 때 싹 들어가는 길 있죠. 요거 개인 사유지에다가 써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샀는데 땅이 가다가 감속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 땅이면은요. 나는 그만큼 땅을 못 쓰죠. 그건 못 내놓지. 감속 차선 끝나고 나니까 접도구역이야. 이 땅 자르고 이 땅 자르고 하니까 그 땅에다가 이제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아니잖아. 자, 도시지역이 아니면 건폐율이 최고가 얼마야? 40%가 최고야. 계획관리라도. 도시지역이 아니잖아. 접도구역이면. 그러면 여기는 최고가 계획관리라 그래도 40%가 최고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해봤자 거기서 아무리 설계를 떠도 건물이 가늘고 긴 건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렇게 세로로 자면 잘 수가 있는데 가로로는 못 자. 설계를 뜨면은. 예. 그래서 항상 땅은 건물 짓는 거 설계를 떠봐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건물이 나올 것인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의 다 그런 땅 추천받죠. 그러면 좋은 땅이 있으면 여러분 추천해 줄까? 자기가 살까? 자기가 사지. 뭐 해줘. 예. 저는 지금까지 제 동생한테도 추천해 준 적이 없어. 다 내가 예.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른다 그래. 예. 안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한날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위층에 사시는 분이 저 혹시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전 전혀 모릅니다. 아주 예. 안다 그러면 물어보거든. 근데 왜 우리 중개사들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동네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아파트가 대단히 들었을 때 있죠. 그때가 제일 중요해. 대단히 들었을 때 거기 딱 들어갔잖아요. 이제 아파트요. 초반에 소문이 잘 나야 돼. 초반에 야 어느 부동산의 중개사가 진짜 잘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두 달 만에 다 석권해 버립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예전에 그 1,5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딱 할 때요. 그때 이제 중개업소 막 들었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승부가 나버려요. 중개업소에. 그러니까 아줌마들 말 많잖아요. 금방 소문나. 어디는 가니까 뭐든지 다 설명해 주더라. 거기는 진짜 잘하더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이제 우리 학교학생들이 개업하시잖아요. 이제 화분 들고 가요. 제 1년에 한 10개 정도 들고 갑니다. 예. 평소에 이제 얻어먹은 게 많잖아, 제가. 그래서 가는데, 가서 제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제가 시간 나면 계속 앉아 있어요, 거기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머리고기 눌린 거하고 막걸리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동네 고객들이 문 열고 들어와요. 물어보는 질문은 뭘 물어보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한테 물었을 때 대답 못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야, 대부분이. 그때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 우리 졸업생 당황합니다. 제가 대신 대답을 해요. 자, 뭐 누구냐? 요 실장이랍니다. 실장. 나는 이 부동산 실장인 거예요. 실장. 근데 어떻게 이걸 다 아십니까? 옆에 부동산 다 모르던데 우리 사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항상 사장님한테 배워요. 나 실장. 예. 예. 야, 실장이 저 정도면 사장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냐는 거지. 내가 소문 잘 내주세요. 그러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나 없을 때 날 찾아오면은 외근 나갔다 그래라는 거야. 항상 실장은 외근 중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공부할 때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상식도 좀 알아야 돼. 일단 입을 열면은 한 그 주제에 대해서 30분 이상 떠들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안 돼. 30분 이상 떠들 수 있어야 돼. 30분. 예. 그래서 접도구역 나오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한 30분 이상 좀 떠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금방 소문이 확 나고 특히 신규 단지에서는요 초반에 다 여러분 유명해집니다. 거기 우리 박스 안에 2번은요 역시 도시적에 적용되지 않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왔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도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도시 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녹지 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해야 된다. 여기서 녹지 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바로 농사만 짓는 농지를 말해요. 오리 농사 짓는 농지만 말합니다. 자, 밑에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당황스러웠어. 도시 지역 종류가 뭐지? 하면서 하다가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잖아. 그렇죠? 예. 용도지역 물어보는 문제 있죠. 계속 나와 이런 거. 예. 너무 쉽다고 하다가 틀린다니까. 예. 도시지역이 아닌 거 계획관리지역이 당연히. 예. 자, 이제 용도지구가 나오는데요. 용도지구는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올해는 나올 것 같다. 용도지구가. 자, 우리 용도지구가 나오는데요. 용도지구는 대한민국의 전국토의 일부에 지정합니다. 전국토의 일부에 지정해요. 그럼 용도지구는 가장 많이 나왔던 짐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하나의 토지 위에 용도지구를 2개 이상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계획으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고, 계급순으로 쓰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이 지정권자를 잘못 써서 틀리게 냈던 문제가 시장군수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시장군수 X예요. 예, 대도시 시장이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정 효과가 있어요. 자, 지정 효과는 바로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 아까 우리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3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행위 제한이요. 여기서 행위 제한은 3가지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하나예요. 건축 제한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 제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축 제한은 원칙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해요. 원칙은 도시군 계획 조례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하고요. 예외가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얘가. 예. 그래서 조례로 하느냐, 특별 규정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죠. 그러면 122페이지의 용도 지구를 한번 쫙 보시면은 용도 지구의 의의가 나와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그 결과 용도 지역 기능을 증진시킨다. 핵심이 그거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상업 지역이 화재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 화재 예방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화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2번 용도 지구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요. 예. 우리 용도지구 오른쪽에 법령의 규정에 용도지구 나와요. 고도지구 나왔죠. 예, 고도지구. 선생님 작년에는 이거 3분 되는 거 있었는데요. 3분이 있지만 올해는 3분이 없어졌어요. 그냥 최고 고도를 정하는 고도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최고 최저를 했지만요. 최저라는 걸 없애버리고요. 이제는 앞으로 고도지구는 다 최고 높이를 정하는 게 고도지구입니다. 예. 경관지구 딱 보더니 작년에는 미관지구가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데 미관지구 없어졌어요. 예, 올해부터 미관지구는 없어졌다. 경관지구가 남아있고요. 거기 자연경관은 산지, 구릉지,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는 거고 특화경관지구라는 게 올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변경관이었는데 수변경관 명칭을 특화경관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작년까지 있던 미관지구 있죠. 이걸 몰아서 특화경관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작년에 있던 미관지구를 몰아서 특화경관으로 보냈다.
그러면 특히 작년에 있던 미간지구를 모를 때 역사, 문화, 미간지구를 몰아버렸어요. 특화경관으로요. 그래서 특화경관지의 뜻을 보시면은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작년까지는 수변 경관지구였기 때문에 수변까지만 말이 나오다가 작년에 있던 역사, 문화, 미간 지구를 없애고 일로 집어넣으면서 뜻을 포함시켰어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역사, 문화, 미간이었죠. 이걸 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특화 경관 지구는요, 작년에 역사, 문화, 미간 지구 일로 옮겨왔는데, 요런 거 하나 이제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작년 같으면 역사, 문화, 미간 지구, 지금은 특화 경관 지구다 그러면, 특화 경관 지구다 그러면은, 요 대지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을 후퇴시켜요. 그래서 최대한 4m까지 후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는 건물을 못 지어요. 그냥 공지로만 둬야 돼. 자기 땅이라도 건물 못 짓고 공지로만 줘야 돼. 건축은 후퇴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데가 작년까지 역사, 문화, 미간지구, 올해는 이제 특화 경관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건물 짓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땅은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지. 왜냐하면 아니 4m를 갖다 건물 못 짓고 그냥 공지로만 둬야 돼. 예. 도로 부지 제공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공지로 둬야 되는 거 4m를. 이 땅은 싸잖아요. 그러면 요런 땅,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땅은 주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까요? 어떤 용도의 건물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유소. 제일 많은 게 주유소예요. 그러면 서울에서요, 역사 유적이 가장 많은 게 어느 구일까요? 강동구에. 몽청토성, 풍납토성, 암사동 이런 데 있잖아요. 암울하지 암사동. 예. 그래서 암울해.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 역사, 문화, 미간 지금의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주유소예요. 그래서 서울에요,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 중에 망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제 회사에 이 정유사가 가져왔어요. 주유소 20개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영하는 주유소인데 수익이 안 나와. 용도 변경해달라는 거예요. 예, 의뢰가 용도 변경을 해요. 그래서 용도 지역 확인해서 토지용 계획 확인해서 봤더니 20개 중에 10개가 지금 특화 경관, 옛날에 역사, 문화, 미간 지구였어요. 그러니까 다 주유소를 했던 거지. 왜 주유소는요,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기름을 넣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래도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건물 못 짓는 땅을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민법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주유기를 걸어놓는 세워놓는 거 있죠? 주유기, 예, 총을 걸어놓는 거. 이 주유기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예? 주유기는 부동산인가 동산인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판례. 이 주유기는 동산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야.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유소에 가니까 분명히 땅 위에 세워놨거든. 세워놨는데 이것을 동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총을 걸어놓는 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동산이면은 여기다가 그것을 못 세워요. 부동산. 건축하거나 공작물 축조 신고해야 되니까. 동산은 그냥 갖다 놓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유기가 대법원 판례로 동산이라고 하는 순간 요 땅이 주유소로 최고 인기가 된 거예요. 땅이요. 예. 부동산 못 갖다 놓치고 있다. 부동산은. 예. 그래서 동산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거리가 너무 가까워. 예, 강동구는 주유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용도 변경하는데 뭘로 바꾸면 좋을까 이제 두 번째로 바꿀 거. 주유소에서 신발보다 싼 타이어라고 있어요. 신발보다 싼 타이어로 바꾸면은 타이어 갈아 끼려고 차가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건물 못 짓거든요. 신발보다 싼 타이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센터라던가 해야 돼. 근데 옆에 다 있어 이미 다 벌써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음식점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 건물주는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 땅값 비싼 곳에 건물 안 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주차선을 그려놓은 거 차 세우시라고. 감동 받을 필요 없다. 그렇죠? 어차피 건물 못 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특화 경관 지구가 요즘에 주목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역사문화 미관 지구가 올해는 특화 경관으로 들어온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경관 지구 올해 중요해요. 올해 2년에 원래 한 번씩 나오는 게 용도 지구인데 올해는 나올 수 있고 특히 주목받는 게 특화 경관이다. 보호 지구는요. 작년까지는 보존 지구였어. 존자만 호자로 바꿔놨을 뿐이야.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중요 시설물, 생태계 보호 지구가 용도 지구 중에서는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해요. 생태계 보호 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처. 그래서 이걸로 한번 지정당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산책하고 숨쉬기 정도 할 수 있다. 생태계 보조지구. 예.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요. 요 두 개만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돼 땅값 올라가는 것은 두 개,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두 개밖에 없어요. 취락지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 때는요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지만 사람이 살기 편하겠죠. 그래서 두 개,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있는데 개발 안 된 녹간 농자에 지정된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지정된 취락지구를 집단 취락지구라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이제 세분이 되는데요. 거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산업단지 만들 때 하나가 자연입지라는 게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공장들이 모여드는 게 자연입지라 그래. 그 다음에 계획입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여기다가 가서 공장을 지으세요 하는 거예요. 먼저 깃발 꽂아놓고 공장 모으는 게 계획입지. 자연스럽게 모인 공장들을 갖다가 양성화시키는 게 자연입지예요. 그러면 우리 그 마석의 가구단지 있잖아요. 마석에. 거기가 행정구역으로는 어딘가요? 어느 시에 있나요? 마석이. 남양주시에 있죠. 그럼 우리 마석 가구단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번 가구단지로 먼저 지정하고 가구 공장이 들어섰다. 2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석 가구단지 만들어질 때는요. 우리 가구 공장은요. 다른 공장에 비해서 공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공장이라도 여기 개발이 안 된 곳에서 허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김치 공장 같은 허가 잘 나와요. 농수산물 가공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공해가 안 나오는 공장은요. 충분히 허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구 공장을 만들려고 다니던 사람이 보니까 마석의 땅값이 쌌단 말이야. 땅값도 싸고 자기가 짓고자 하는 그 가구 공장도 허가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가구를 만들어서 서울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 팔다 남은 의자가 몇 개 있어가지고 길가에 보니까 사과 배라고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싸서 팔거든. 사과 배 간판 옆에다가 가구 팝니다. 같이 붙여놓고 몇십 메타 의자 몇 개 쌓아놨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저 의자 트렁크에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의자를 또 싣고 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서울에 납품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려 길에서. 예. 그걸 보더니 또 다른 가구 공장 하는 사람이 또 와서 가구 공장 짓고 길에서 또 팔고 다 길에서 파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모여들죠. 이제 몇십 개 공장이 모여들었어요. 남양주시에서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게 난개발이 돼버리거든요. 지금부터는 양성화도 필요하지만 규제도 필요하다 해서 이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딱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가구 공장은 몇 가지를 지켜라. 앞에 도로가 좁아지면 안 되니까 이쪽에는 하지 말고 도로 좀 떨어진 곳에 하고 그 다음에
생활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화도 시켜주면 규제도 하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양성화 시켜줍니다. 이게요.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음식점 허가 안 나옵니다. 용도 지역상. 그다음 숙박시설도 안 돼. 노래 연습장도 안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큼 다 안 됩니다. 그럼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갔더니 숙박시설도 있고 술집도 있어. 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도 관광지로 개발된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필요한 것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뭐예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설악산 산꼭대기에서는 담배를 안 팔죠. 왜 안 팝니까? 술은 팔지만 담배는 안 팔잖아요. 왜 안 팔까요? 아니에요. 가격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담배 값은요 절대로 올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꼭대기든 어디든 섬이든 이거는 국가 전매 사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배 값을 만약에 배달비를 받잖아요. 바로 처벌받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담배를 지고 와가지고 팔아도 밑에나 위나 똑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컵라면이라든가 맥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들고 오지만 그런 것들은 안 가져와요. 거기서 산꼭대기. 그래서 관광휴양 쪽 보면은 왜 저기는 산꼭대기에서 애연가들이 왜 담배를 안 파는가? 그것은 거기다가 더 이상 추가로 금액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데 무게에 비해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로 이제 지고 올라가거든요. 컵라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한라산에 그 컵라면 파는 그 휴게소 있죠. 그게 불법이었다 그럽니다. 20몇 년간 불법이었대. 컵라면 허가를 받은 적이 없대. 20몇 년간 불법. 이번에 밝혀졌대요. 어디에도 허가 받은 기록이 없었다는 거지. 20몇 년간 거기 한라산 위에서 컵라면을 팔았다는 거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여기 보통 자연환경 보전적이나 이렇게 개발이 좀 안 된 곳에 제한적으로 개발해주는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총 5개, 다음 페이지까지 특정 개발진흥지구까지 5개 제목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해주는 곳인데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의 재해 예방이 시가지 방제,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은 자연 방제지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일하시다 보면요, 가끔 이제 모텔 같은 게 매물로 나오는 수가 있는데, 모텔.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텔 왕이라는 분이 계셔요. 모텔 왕. 이분은 일은 하루 일과가 모텔만 돌아다니는 거야. 하루 일과가.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모텔 리모델링해서 팔고 모텔 위치 신규 개발하고 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요. 모텔. 근데 여러분들 중개업 하다 보면 이제 이 모텔이 이게 막 나오는데, 모텔을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회사가 주주를 모아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모텔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모텔을 또 구입하는 사람이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텔 운영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월세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텔이 똑같은 조건인데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데는 뭐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이고 어쩐 데는 한 1,000만 원 매출 막 그래요. 그거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텔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매물이 쭉 나오는데, 서울 같은 데는요 아파트는 경매 물건 나오는 게 없어요. 낙찰가가 100% 넘어갔어. 110% 맞고 낙찰가 110% 넘어갔어요. 110%, 120%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예 안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 외곽 쪽에 이제 모텔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평가된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모텔 투자 있어요. 모텔 투자하려고. 왜냐하면 시가의 한 50% 가격으로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장사가 안 된다. 보니까 영업을 못해 장사가 안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근처 왔다 갔다 하다 사진이 찍혔어. 뭐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보면 부동산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 하신다고. 예.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예. 요즘에 이건 이제 굉장히 낙찰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 55%막 그래요.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하는 곳이에요. 방화지구로 지정되면요, 내화 구조로 건물을 지어야 돼. 불이 안 타는 구조로요. 예. 우리 복합용도지구는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이게. 그 여러분한테 이게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례가 없어가지고 사례를 설명시켜 드릴 수가 없어. 그냥 거기 뜻만 그냥 읽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사례가 좀 있으면 나오겠죠.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랬는데 사례가 나와야지 뭐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써놓긴 했는데 좀 기다리면 사례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제 9개가 용도지구고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게 놨는데 만든 게 아직 없어서 공란이에요, 지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로 이번에 복합용도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사례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한 5월 달 이후에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번에 시도나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있죠. 그러니까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용도지역은 조례로 신설할 수가 없는데 용도지구는 그 지자체에만 있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지자체는 거의 다 있어요, 지금요. 자기네 조례로 신설한 거. 예. 밑에 참고는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박스 안에 두 가지가 있다. 1번하고 2번은요. 의무적으로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 뒤로 넘겨 주시고요. 예. 거기 이제 가로 4번에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세분 나왔죠. 그래서 경관지구, 예,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그 미관지구란 말 지워야 돼요. 없어졌으니까요. 예.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그러면 선생님 여기 왜 미관지구란 말이 없어졌는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책을 쓸 때는요 미관지구가 있었어요. 예. 우리 이런 거 있죠. 자, 국토계획법은 먼저 미관지구로 삭제했어. 그 다음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나중에 삭제하겠죠. 그러면 삭제하기 전까지 책 쓰는 사람 마음대로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대통령령 공포가 나와야 돼, 제정. 이건 나중에 요 책이 나올 때는 미관지구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관지구 빼야 돼요. 그래서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4번 행위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